안녕하세요, 제이피입니다. 자,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명제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참인 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제고, 거짓인 명제는 한 가지라도 참이 아닌 경우가 있는 명제를 뜻하여. 자,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P를, 프로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지션의 앞글자를 타서 명제를 P라고 하는데, 이 P가 아니다를 우리는 기호로 물결 모양을 이용해서 말을 해주죠. 자,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 not P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not P예요, not P.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C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볼 텐데, 알고리즘을 지금 혹시 배운 애들은 좀 익숙한 모양이죠. 문장 또는 식이 있다. 그런데 이게 참, 거짓을 판별이 가능하다면 얘는 명제이고, 판별이 불가하다면 명제가 아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명제 중에서 참이라면 참인 명제, 거짓이라면 거짓 명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명제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 보면 명제와 그 부정, 나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P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고, 그러니까 반대니까 당연히 거짓이겠지. 근데 나피에 다시 낫을 붙인 거야. 부정의 부정은 원래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고요. 나피, 그러니까 나피의 부정은 다시 거짓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처음 것과 끝에 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질 텐데, 조건은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좀 읽어봅시다. 자, px라는 거는 x는 10의 약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명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x값이 2라고 한다면, 얘는 10의 약수이니까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지만, 있죠. 자, 그 다음에 x가 6이라면, 얘는 6은 약수가 아닌데요. 거짓인 명제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값이 주어진다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조건 중에서 참인 것들을 싹 모아놓은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이 진리집합은 여기에서 보면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진리집합이 왜 나왔냐? 나중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자, 조건의 부정은 어떤 거냐? 똑같이 P가 아니다. 조건 P를 P가 아니다라고 나타내고, 명제와 똑같이 나 P로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쓰기로 했잖아. 근데 집합이니까 집합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P의 여집합을 not P의 진리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하고 Q,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면, 조건 P 또는 Q, 이 또는이 나오면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지? 집합에서는 합집합, 그리고가 나오면 교집합이라고 하시면 되고, 부정은 어떻게 한다? 부정은 여집합을 이용하면 되시고요. 이게 전체 뭐 또는이라는 거에 부정을 한다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조금 잘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앞에 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명제 P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하나 주어질 건데, 이걸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자, P가 가정이 될 거고,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본다면, 가정과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자,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두 조건 P는 X는 3이고요. Q는 X제곱은 9라고 나와 있을 때,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 이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가 될 수 있겠죠. 이때 P는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하고, 기호로 P이면 Q이다 라고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읽기로는 P이면 Q이다 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집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진리집합은 여러분들 앞에 애가 뒤에 애에 포함돼야지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뒤에 있는 원소가 앞에 있는 원소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발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거짓임을 보이려면 P에 있는 원소가 Q에 있는 원소를 만족하지 못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지금 보면 18의 약수는 9의 약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8의 약수는 9의 약수이다. 자,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많이 있는데 9의 약수는 1, 3, 9밖에 없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 된다 라고 하고요. 이때 반대되는 얘는, 그러니까 이거가 아님을 보여주는 얘는 2하고 6, 18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또는 어떤 x에 대하여 p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p라는 거는 모든 x가 p를 만족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x에 대하여 p다라는 말은 p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x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면,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생기면 얘는 거짓이라는 거지. 자, 반대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참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이걸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관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끝에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나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 뒤에 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자조수는 기호와 용어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 단 반대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그리고는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은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진리집합의 논리기호로 나타낸다면 위로 v, 아래로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같다의 중어의 부정은 같지 않다. 뭐 요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이 부정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표현들은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x하고 y하고 z가 모두 같다라는 건 모두를 반대로 말하면 또는이 되겠지. 동시에를 반대로 말하면 또는이 될 거야. 또는 각각 x는 y하고 같지 않고요. 또는 y는 z하고 같지 않고요. 또는 z하고 x는 같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등식의 부정은 부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없애주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넣어주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많이 연습해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넘어가면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나올 텐데, 명제의 역은 어떤 거냐? 명제가 P이면 Q이다인데 이거를 서로 뒤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로 바꾸는 걸 우리가 명제의 역이라고 하고, 명제의 대우는 어떤 거냐면 역을 시킨 다음에 바꾼 다음에 각각의 결론과 가정을 부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P이면 Q이다의 뭐다? 대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과 거짓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와 원래 명제는 서로 참과 거짓을 공유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그 대우가 참임을 보여도 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나중에 증명에 관해서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또 설명하고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더라도 그 역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P이면 Q이다가 나왔는데 Q이면 P이다는 그냥 아예 새로운 명제가 돼버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시 참과 거짓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명제 x가 8의 배수이면 x는 16의 배수이다. 자, 이거는 거짓이 되겠지. 왜냐면 이 반례되는 얘가 x가 8일 때 x는 8의 배수이지만 16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이야. 그런데 이거의 역은 x가 16의 배수이면 x는 8의 배수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8의 배수는 16의 배수를 포함하니까 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대우를 보니까 x가 16의 배수가 아니면 x는 8의 배수가 아니다. 뭔가 딱 보자마자 내가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명제가 원래 명제가 거짓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 대우 명제도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x가 16의 배수가 아니면 x는 8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시 대우로 시켜서 x가 8의 배수이면 x는 16의 배수가 이다.
이 명제로 대우를 써줘서 계산해주면 쉽게 참과 거짓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세 번째 조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부정이나 뭐 바꾸거나 할 때 얘들아 전제 조건이잖아.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라는 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제 조건은 모든 거에 앞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절대 바꾸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수학에서 정의와 증명과 정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학에서는 어떤 거냐면 정의는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증명은 어떤 거냐? 자, 어떤 정의나 명제의 가정을 참인 거라고 밝히는 과정이에요. 밝히는 과정. 그리고 정리라는 것은 어떠한 참인 명제를 우리가 이게 맞아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나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정의는 아니지만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게 참인 명제라고 증명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증명할 때는 이 정의와 정리를 이용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명제의 대우가 참임으로써 보이는 거를 참임을 보임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명제의 가정, 이미 알려진 사실 등의 모순을 보임으로써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여러 번 했을 거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거를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서로서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루트 2는 n분의 n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자, 이때 m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모순이 발생된 걸 보여야 되는데 자, 양쪽에 m을 곱하고 제곱한다면 n제곱은 2m제곱이 됩니다. 이때 2m제곱이 짝수이고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이므로 당연히 n도 짝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지? 자, 그런데 n이 2k라고 했을 때요. 2k라고 했을 때 이걸 양변을 해서 제곱을 한다면 n제곱은 4k 제곱이 될 수 있을 거고 4k 제곱은 다시 2m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약변을 약분해서 2k 제곱은 m제곱이다. 그러니까 m제곱도 짝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야, 여러분들 지금 보면 m도 짝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곱이 홀수이면 원래 것도 홀수, 제곱이 짝수이면 원래 것도 짝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의 증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m과 n은 서로 짝수인데 짝수끼리는 어때? 서로수가 될 수가 없지 얘들아. 그렇지? 약분이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말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2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무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이 뭐다? 귀류법이라고 하고 자, 어떨 때 하냐면 무리수의 증명 또는 부등식의 증명 같이 부정적 결론에 대한 증명이 더 쉬운 경우를 우리는 귀류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겠어? 부등식에 관한 문제들은 귀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좀 편하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직접 증명법은 어떤 거냐?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가정이 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찾아서 그 결론을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이 있는데 이건 연역법이라고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시를 많이 들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둘 다 참인데 이게 참인 명제들을 우리가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므로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명제 추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문제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방법들은 어떤 거냐? 비례법과 수학적 귀납법 그리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단 논법은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잠깐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명제 P이면 Q의 부정은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떤 거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부정을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논리적인 논리집합을 배우면서 논리집합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간단히 볼 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오는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기호로 짝대기가 두 개인 화살표 기호를 나타내고 이게 참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나온다면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참인 명제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읽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읽고, 자, 이거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말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얘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Q는, 자, 진리집합 P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P는 P에 있는 원소는 있는 원소가 되기 위해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sufficient condi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sufficient가 충분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적합한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 적합한이라는 의미를 이용해서 충분 조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Q에 있는 원소는 P가 되기 위한 너무나도 충분한 넘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건 necessary라고 합니다.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필수적인 조건. 자, 이 아래 나와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한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말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집합으로 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두 개의 명제는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는 어떠한 증명이나 어떠한 참과 거짓을 찾을 때는 항상 웬만하면 진리집합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단 논법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만족을 한다면, 참이라면 P이면 R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리냐? 지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본다면 당연히 포함 관계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자, 여기 무당벌레는 곤충이다. 곤충은 동물이다. 그러니까 무당벌레는 동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와 있던 무당벌레는 동물이다 라는 거를 곤충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한 번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3단 논법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명제와 증명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진리집합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